자, 2020년 12월 30일, 이제 드디어 이제 2021년도 정말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자, 오늘 내가 뭐 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우리 진도 다 나왔고, 시험도 다 끝났고, 솔직히 수업한다는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테고, 근데 또 한다니까 또 와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안 오더라도 나중에 듣고 이제 또 인증을 또 올려야 되고, 그래야 또 출결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지, 그치? 그래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뭐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자, 오늘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한번 너네가 한번 맞춰봐. 그래서 너네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1년 결산 의미로 이제 문화상품권 그 해피머니 5,000원짜리 하나 주려고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해피머니 5,000원. 야, 오늘 내가 뭘 할까? 내가 그렇게 자소서와 생기부를 많이 너희한테 얘기를 했구나. 바로 나오네. 독서. 야, 근데 진짜 대입 자소서, 생기부, 독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너네가 나중에 지금 고1 때라서 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2가 되고 특히 고2 2학기부터 고3 1학기 되면 진짜 이거에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이거 어떻게 되지? 사실 아는 게 없는데,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 어떻게 알아야 되지? 담임쌤한테 이거 다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까? 막 이런 고민들이 들면서 어떻게 써야 되지? 엄청 고민한다고. 어. 뭐 할지 맞춰보니까 유유는 뭐야? 유나 오는 뭐야? 과연 내가, 우와, 이나 왔네? 이나야, 내가 처음 이제 여기서 온라인 수업 할 때 그 4월 중순쯤인가? 그때 처음 딱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이 두 번째 같아. 너무 반갑네. 이나는 사진이 뭐로 되어 있는 거야? 강아지인가? 아, 오늘 이게 제일 많이 온 거라고? 야, 그래도 마지막일 수 있는데 와주면 고맙지. 그 대신 그만큼 빨리 끝낼 예정이야. 원래는 내가 이제 기본 4시까지 있잖아. 그치? 기본 4시까지 하고 뭐 길면 4시 반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 3시 정도에 끝낼 생각이야. 지금 이 말 하는 이유도 다 그만큼 이제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나 안녕. 어, 내가 뭐 할지 맞춰봐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대답한 사람이 명주, 해다, 채린이, 이나, 4명. 4명이 대답을 했어. 내가 오늘 뭐 할지 이제 궁금하지 않다 이거지, 그치? 자, 답은 나왔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볼 수도 있는 수능. 그래서 수능 이번 연도 한국사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난이도는 어떻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수능 한국사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없지만, 모고라고 한 모고라고 한 해다한테 내가 해피머니 5,000원 상품권을 내가 선물로 줄게. 축하해. 5,000원 가지고 과연 해다가 뭘 할까? 오예, 좋지. 채령이도 왔구나. 오늘 방송반에서 너네 종업식이랑 이제 고3 애들 졸업식 온라인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러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제 방송반 애들이 쭉 돌아다니는데 채령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채령이 오늘 안 왔냐고 하니까 안 왔다고 하더라고. 이유는 묻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와줬네. 그래서 나중에 해다 기억을 한다면 나한테 찾아와서 해피머니 5,000원 달라고 해. 그럼 내가 줄 테니까, 알았지? 안 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수능 한국사를 오늘 지금 시간에 이제 함께 분석을 해볼 거야. 그래서 잘 들어보고 잘 배웠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포인터가 지금 있는데 건전지가 다 닫았나 봐. 근데 여기서 지금 도서관인데 행정실까지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포인터 없이 내가 하나하나 그냥 컴퓨터 클릭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능 한국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자.
자, 2021학년도. 지금 2020년도지만 학년도라는 것은 이제 내년을 1년 더 플러스해서 보거든. 그래서 2021학년도.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시행된 수능 한국사. 난이도는 엄청 쉬웠다. 너희들 한국사 모의고사 항상 고1 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잖아. 그치? 다른 모의고사 과목은 1등급이 잘 안 나와. 근데 유난히 한국사는 1등급, 2등급이 정말 잘 나와. 찍어도 3등급이야. 그치? 자, 그래서 난이도 정말 쉬웠고 고1 거나 고3 거 수능 거랑 난이도가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리고 출제 빈도를 보면 총 20문제 중에 그냥 이건 공식이야. 공식. 고대 한 문제. 고대라고 하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넓게는 초기, 철기 시대까지 보는 거야. 이 고대 시대에서 한 문제. 보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나오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 두 문제 나오고. 고려에서 세 문제, 조선에서 네 문제. 근대사 7문제, 현대사 3문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 이런 비율로 나와. 가끔 여기서 한두 문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공식은 이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0점 넘으면 1등급, 35점부터는 2등급, 30점 넘으면 3등급이야. 100점 만점이 아니라 50점 만점 중에. 근데 40점 이상이라는 거는 2점짜리 문제를 예로 들면 5문제 틀려도 1등급이란 소리야. 그만큼 40점 이상이 1등급 맞는다는 소리는 1등급 맞기 굉장히 쉽다는 거고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1등급을 맞으니까. 자, 그래서 이 수능 한국사는 이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평과 이제 한국사 수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내 의견을 삼아서 예상을 해보건데, 일단 난이도는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야. 너희들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수능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나 그런 글 중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한국사 20번과 관련된 문제가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니? 한국사 20번 문제. 이따가 나랑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한국사 20번이 많은 논란이 있었지. 지아 왔어? 지아 왔는데 서영이는 안 오네. 또 서영이 오면 또 남궁 오고. 야, 2반 왔냐? 2반? 2반이 한 명도 안 왔다. 상화도 왔네. 그 2반에 오늘 수업한다는 게 전파가 안 됐나 봐. 2반 그 한국사 부장이 다은인데 다은이가 이제 내가 얘기한 거를 공지를 했으려나? 어쨌든 혹시 2반에 아는 사람 있으면 2반에 그 오늘 수업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아직 지금 초반이니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맞네. 강지은 2반이네. 소희도 그러네. 맞아. 강지은이 1등으로 왔어. 야, 웃긴 게 강지은 지은이가 수업할 때마다 거의 매번 1등으로 들어와. 거의. 그래서 이제 첫 대사 안녕하세요. 막. 근데 지금 또 나갔나 봐. 눈도장 찍고 나갔어. 아주 재밌는 친구야. 난이도는 올라갈 거야. 한국사 20번 문제를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의 한국사 난이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 이 난이도가 유지가 된다면 이 한국사라는 과목과 역사라는 그런 학문의 과목이 완전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 과목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니까, 그치? 국학이잖아. 국가의 학문 중 하나가 역사야, 역사. 역사 없는 나라는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난이도가 유지될 수는 없다. 가면 갈수록 올라갈 거야. 근데 이 근거를 이번 수능 한국사에서 찾을 수 있었어. 한 문제를 통해서. 비록 한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한국사가 조금 꼬아서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이따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한국사 20번이 대표적인데 이 갸우뚱? 이런 문제가 나오나? 이런 문제가 나와도 되나? 뭐 우릴 바보로 하나?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역시나 내가 항상 매번 강조했듯이 키워드야. 이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인데 우리가 몇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를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된다.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세임이 왔구나. 강진에 나간 거 맞지? 자, 그래서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1번은 당연히 고대시대에서 나왔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하나인데, 빠르게 풀어보면,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땡석기입니다. 끝났네. 땡석기 하면 나오는 것은 구석기 시대겠지? 구석기 시대.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에 사용된 유물로 옳은 것은 당연히 1번. 주먹도끼지, 주먹도끼. 땡석기가 다른 말로 주먹도끼니까. 그리고 웃긴 건 이게 3점짜리야, 3점짜리. 보통 3점짜리라 함은 어려운 문제를 3점에 배당을 하지. 근데 1번 문제 구석기 시대에 3점을 배당했다? 답 찾기도 쉽다? 1번 문제 줄 테니까 제발 읽고 풀어주세요 라는 의도를 합니다. 보통 수학이나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여러 가지 탐구 과목도 다 1번 문제는 쉽게 나와. 왜냐면 처음부터 1번부터 어려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면서 다른 2번, 3번, 4번 넘어갈수록 이제 더 문제를 못 풀고 시험이 망하면 우울증도 오고 자괴감도 오고 심지어는 되게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1번은 굉장히 쉽게 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거고 덩이쇠는 쇠잖아. 쇠. 철기 시대라고 보면 되고 안구일구 이거 뭔지 알지? 세종대왕 조선시대 거네. 그치? 상평통보 이것도 조선시대에 나왔던 동전이잖아. 그치? 답은 1번. 답 찾기도 너무 쉽지. 그치? 답은 1번이고 자 2번 보자. 2번. 자 2번 문제가 나왔는데 가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네. 가 보면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네. 그치? 도읍지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다. 일단 도읍지가 한성이었던 국가는 백제지. 백제. 그치? 백제의 수도가 왜 한성에서 웅진으로 남쪽으로 천도가 되었는가? 왜냐면 위에 있는 나라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밑으로 내려갔겠지. 그러면 백제 위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고구려. 고구려의 왕 중에 밑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실시한, 즉 남진 정책을 실시한 왕은 장수왕이지. 장수왕.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백제가 거기에 못 이겨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 이 스토리가 정말 시험에 잘 나와. 처음부터 정리하면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백제가 다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살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다시 한번 하지. 이때 성왕이라는 왕이 이제 백제의 중흥을 일으키고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펼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전에 무령왕이 이제 뭐 22담로제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왕이 각종 제도와 이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고구려에 대항을 하다가 이제 신라한테 배신 맞아서 이제 신라가 한강을 전부 차지하는 계기가 된 이런 스토리가 이 삼국시대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답은 여기 있는 2번이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이 너희들이 계속 보면 알겠지만 수능이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근데 이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갈수록 시대순으로 나와. 시대순으로. 대체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성계, 이거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 2번 문제에서 벌써 조선시대를 물어볼 리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묘청은 고려시대잖아. 벌써 2번에서 고려를 물어볼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 알아도 문제를 쉽게 걸러서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흑지상지, 이거는 백제의 부동운동이고 을지문덕은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이지. 그치? 수나라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2번을 꼽아야 된다는 거야. 백제가 왜 내려갔는가?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답 2번.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다음 3번 보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보면 이 나라는 등등등, 요것도 힌트야. 5겸 15부 플러스 더 얘기하면 62주. 이 나라의 지방행정 제도를 의미하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중국이야. 이 나라 서쪽엔 중국이 있어. 서쪽엔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신라가 있어. 북쪽으로는 거란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모르겠어? 한 더 읽어봐. 근데 이 나라는 뭐라 불렸다?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끝났네.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나라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지? 어떤 나라? 발해. 발해라는 나라지. 그럼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치?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를 우리가 배울 때 삼성육부를 사용했다고 배웠잖아. 물론 당나라 중국의 삼성육부를 가져왔지만 독자적으로 발해가 삼성육부를 재편해서 사용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별무반? 서원이 지금 일어났구나. 괜히 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지? 잠 깨운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자, 별무반. 이거 고려시대잖아, 윤관. 그치?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거 고려고.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신라의 진흥왕.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부대 이름이지? 이거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 임진왜란 도중에. 그 다음에 구사당 십정. 요것도 이제 신라의 군사제도.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2번과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답은 하나인데 2번과 5번은 같은 국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나라를 찾는 건데 여기에 신라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 이 나라는 신라가 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런데 신라 2번, 5번 중에 하나를 찍었다. 그러면 물론 역사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본 거야. 문제를 국어적으로 제대로 읽었다면 최소 이 나라는 신라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거야. 그치? 답은 3번. 자, 그런데 이제 발해에 나왔을 때 이 발해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해동성국도 나오고 대조영도 나오고 뭐 문왕, 무왕, 청왕, 선왕 이런 왕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삼성육부가 유난히 강조가 돼. 왜냐하면 당나라로부터 이제 가져왔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독자적이라는 세 글자가 굉장히 자주적이고 좋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에서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특히 국가에서 출제하는 이런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은 3번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다음 4번을 보자. 4번 땡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왕은 누굴까? 가는 박수경 등과 함께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신검의 군대,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후삼국을 통일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은 어떤 왕일까?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역분전을 제정했다. 역분전이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한 왕은 누군가? 이런 걸 살펴보면 이 왕은 왕건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이제 고려시대 넘어온 거야. 보통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고대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서 두 문제, 고려시대에서 세 문제. 4번부터는 대체로 고려시대 스타트야.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왕인지 모르면 일단 번호를 봐. 4번이네? 4번이면 대충 고려겠네? 그러면 고려의 왕 중 하나겠구나. 근데 고려 왕은 나올 만한 왕이 딱 정해져 있어.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이 4개 왕 말고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4번이면 고려겠구나. 고려시대 왕은 이 4개 왕 중에 하나겠구나. 그거 찍어서 맞춰도 대충 풀려.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이지, 성종. 사심관 제도를 운영했다. 요게 왕건이 되겠지, 그치? 문제 끝까지 다 하는데 금방 해.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뭐 국어는 45문제 이렇게 많지 않잖아, 그치?
경선이 왔어? 나 교정도감을 신설했다. 요거 이제 너네 기억나니? 최충원이라고. 왕은 아니지, 그치? 무신시대 때 이제 집권자였지? 과거제를 실시했다. 요거 광종. 청해진을 설치했다. 요거 장보고지, 장보고. 답은 2번. 고려시대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왕 4명을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해줬어.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그래서 이 4개의 왕은 꼭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역사 시험에서 고려시대는 4명의 왕이 무조건 나온다. 이 4명의 왕만 알면 된다. 라고 했으면, 그렇구나. 4명의 왕에 대해서 알아둬야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그래? 하고 넘어갈 것 같아, 그냥. 좀 걱정이 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왕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듣는 이 시간에 최대한 좀 집중을 해서 가져갈 거 가져가면 좋잖아. 그치? 그래? 답은 2번. 다음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려시대에 나온 저술 중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것을 무엇이 있을까요? 즉, 고려시대에 있던 책을 물어보는 거야. 고려시대에 있었던 책.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삼국유사가 있었어요. 동명왕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고려시대에 알아둬야 될 책 탑2는 삼국유사 플러스 삼국사기야. 옛날에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삼국사기 책에 대한, 삼국유사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 물론 동명왕편 등등의 책도 나왔겠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 그냥 이 책은 어느 시대 건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다고. 그랬을 때 유득공의 발해고, 요거는 조선시대 거지, 조선시대. 이 발해고라는 역사책은 되게 중요하고 잘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그 시대를 보통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남북국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발해고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야.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발해고. 그 다음에 안정국의 동사강목, 이것도 조선시대 거지.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요게 답이 되겠네. 그치? 제왕, 황제와 왕에 관련된 역사책이야. 여기서 황제는 중국, 왕은 고려를 뜻하지, 고려. 그래서 이 제왕운기가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박은식의 한국 통사가 있다. 요거는, 박은식은 우리 근대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 그치? 근대사라고 보자, 근대사. 그 다음에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 야, 이거 정말 눈에 많이 익지 않니, 너네? 그치? 이것도 근대시대. 그래서 몰라도 일단 5번이니까, 아니, 여기 고려라 써있잖아. 고려시대인 걸 알고, 그 다음에 1, 2번은 조선, 4, 5번은 근대시대, 정확하게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는 책이 무슨 책인지 몰라도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어. 다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으면 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평가원에 의의를 한 번쯤은 제기했을 것 같아. 왜냐? 물론 틀린 사람은 없을 거야.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여기 나온 중에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것을 이제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제왕운기라는 책은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되는 책이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제왕운기라고 했을 때 이 제는 중국의 역사, 황제의 역사를 의미하고, 이 왕은 고려의 역사를 의미해. 그래서 당연히 황제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역사를 더 좋게 써주겠어? 당연히 황제의 역사를 더 좋게 써주겠지. 그리고 이 제왕운기가 쓰여진 그 배경이 원간섭기야, 원간섭기. 원이라는 제국이 우리나라를 간섭하면서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원나라를 찬양하고 좋게 써주는 그런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그런 배경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왕운기라는 책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족의 자주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이의를 이제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이제 이 문구를 보면서 판단이 되더라고. 물론 이거는 해석의 차이일 수 있지만 원래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해석의 결정체가 이제 역사라는 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문제의 오류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나오지 않았다면 너무 답잡기가 쉽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없으니까 맞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여기에 삼국사기가 끼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정말 복잡해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자주식에 반영된 것 고려시대 책을 찾으래. 근데 여기 제왕기가 있고 위에 삼국 사기가 있었다. 그러면 답을 뭐로 찾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지. 이렇게 지금 한국사는 정말 쉽게 나오지만 조금만 비틀면 정말 난이도를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답은 3번. 다음 6번. 자,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찾아야 되는 왕을 찾는데 6번이니까 대충 고려시대일 거 아니야. 고려시대 왕. 아까 왕건 나왔으니까 이제 3명 중 하나 나오겠네. 광종, 성종, 공민왕. 그런데 여기 보면 몽골이 침입했다. 몽골이 있었을 때 왕은 공민왕. 그치? 광종과 성종은 몽골 들어오기 전이잖아. 이것만 봐도 이게 공민왕이야, 공민왕. 이걸 몰라도 쌍성 총관부 단어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래서 다시 수복을 해서 본국 고려에 속하게 하였다. 공민왕밖에 없잖아. 공민왕이 했던 거 찾으면 답은 2번이지. 2번. 자, 교육, 입국, 조서. 교육이 국가를 세운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교육 많이 하자. 2차 갑오개혁 때 나타난 거지. 1895년. 이걸 몰라도 조선 완전 끝 말기 쪽. 그치? 대한제국이 97년이니까 완전 끝물이지. 북한산 순수비. 이거 이제 신라와 관련된 거잖아. 그치? 이자겸의 고려시대. 해사령이 제정되었다. 일제강점기. 6번이면 고려시대를 물어볼 텐데 너무하잖아. 갑자기 왜 일제강점기까지 가는 거야. 땡이고. 이자겸의 고려시대 거지만 관계 없는 내용이고.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근데 이 전민 변정 도감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나는 얘기 몇 번 했겠지만 고등학교 때 내가 역사를 전공할 거라고는 상상을 한 번도 못했어. 나는 이제 교사가 꿈이었지만 무슨 교사가 될지는 내가 이제 정하지 못했었거든. 그냥 교사만 되자. 어떤 교사든 되면 좋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뭐 지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막 이런 데 막 썼어.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내가 뭐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좀 체육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 체육 선생님도 하나의 꿈이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역사를 전공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역사를 전공하면서 대학에 갔겠지. 그래서 이제 과에서 이제 동기 MT라고 있어. 동기 MT. 내가 이제 10학번이니까 10학번 MT를 가게 된 거야. 이제 10학번 MT를 가서 이제 10학번 우리 학번들만 이제 다 친구들끼리 이제 가서 이제 노는 거야.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 그렇지? 우리의 멤버십을 정말 트레이닝, 정말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놀러 간 거지, 그렇지? MT를 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또 대학교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갔을 때만 해도 무조건 술 먹는 거야. 무조건 술 먹고 무조건 이제 술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면서 술 먹지 않아. 이 술 게임을 한단 말이야. 이 술 게임 하면서 이제 재밌게 이제 술도 먹고 친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나도 이제 가서 술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 이 의리 게임이라고 들어봤어. 의리 게임. 의리를 지키는 게임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3대 3이야. 3명 대 3명이 이제 팀을 먹어서 싸우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스피드 퀴즈라는 거야.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알지? 한 명이 들고 있으면 이제 누군가는 설명하고 그 설명한 걸 듣고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많이 맞춘 팀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제 맞추다가 내 순서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딱 이제 돌아섰지. 그래서 딱 애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애가 설명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역사를 좋아하거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과에 왔으면 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내가 그 문제를 맞추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팀이 져서 이제 의리게임에 진 거지. 의리게임에 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 팀 3명이 진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얘네들이 이제 벌칙을 이제 담당을 해야 돼. 그 벌칙이 뭐냐면 이만한 엄청난 이제 대야 같은 큰 그릇이 있어. 여기에 맥주, 소주, 막걸리 막 이런 술을 막 다 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 3명이서 다 먹어야 돼. 이 3명이서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누가 얼마를 먹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 3명이 다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정하겠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그래서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얘가 1등이 됐고 얘가 2등이 됐고 얘가 3등이 됐어. 그러면 A가 1등이니까 A가 먼저 먹는 거야 이거를. 너네가 A라면 이거를 얼마나 먹을래?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니? 방송 끊겼나? 너네가 A라면 얼마나 먹을래 이거? 아 그래 잘 듣고 있구나. 너무 조용해서 뭐 메아리가 치고 있어 지금 도서관에서. 너네가 A라면 이거 얼마나 먹을래? 안 먹지, 그치? 맛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막 혀만 살짝 든다든가 젓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그냥 한 방울 살짝 먹고 막 이래. 그 다음 B가 왔어. 그럼 B가 2등이야. 얘는 또 얼마나 먹을까? 똑같지. 나머지는 이 C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이 팀이 졌어. 그리고 C가 이걸 다 먹으면서 C가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바로 끝났지. 그 C가 누굴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때 내가 이걸 몰랐어. 그때 처음 들었어. 이 전민변정도감을. 너희는 이제 꼭 알아두길 바래. 알았지? 답은 2번. 다음 7번. 이 왕의 정책은 무슨 정책일까? 옳은 것만 찾아라. 이제 7번 왔어. 7번 왔으면 우리가 뭔지 몰라도 대충 조선시대구나 라고 우리가 캐치를 한번 해봐야 되지. 그리고 여기 나오면 삼강행실도 조선의 4대 국왕 끝났지. 우리가 아까 여기 군고웅비하라? 얘가 이제 여기 태정태세 문단세 바로 얘기하잖아, 그치? 태정태세 세종이지 세종. 세종대왕. 자, 그래서 세종대왕과 관련된 걸 찾으면 훈민정음과 의정부 처사제. 답은 4번이 되겠네. 우삼국을 정복한 것은 지증왕이고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한 것은 고종이잖아. 조선시대 고종. 근데 7번은 조선시대쯤이야. 벌써 조선시대 후기의 끝판왕 그 고종이 나올 리는 없어. 지증왕은 삼국시대 그 전 거니까 2번이나 3번쯤에 나오겠지, 그치?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고. 다음 8번.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 다은이 왔어. 이 법은 뭘까? 광해군 때 하면서 법을 물어보면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한 번 더 읽어보자. 박납의 폐단. 끝났네. 박납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대동법이지, 대동법. 애초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광해군 때 실시한 법은 대동법밖에 없어. 그 나머지 또 읽어보면 이제 이것은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동법. 답은 바로 나오네. 1번. 그치? 박납의 폐단 때문에 대동법이 시행이 되었고, 대동법의 내용은 특산물을 쌀, 돈 이런 걸로 통일해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오다가 이제 쌀이나 돈밖에 안 오니까 임금님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들어온 쌀이나 돈 가지고 나가서 그 물품들을 사오는 거야, 걔네들이. 그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지, 공인. 자, 그러면 공인이 전국으로 퍼져서 이제 들어온 쌀 가지고 여러 물품들을 사고 횡성 와서는 횡성, 더덕, 한우 이런 거 사가는 거야. 그러면 전국의 경제는 당연히
활성화되겠지. 그게 대동법이야. 지게함은 지게. 내가 이거 지게라는 두 글자 내가 많이 강조했을 거야 수업 시간에. 이거 대한제국이지 대한제국. 전지와 시지 이걸 합쳐서 전시과라고 하지. 땅과 관련된 거. 전시과제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 자, 요거 이것의 명칭과 연도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해피머니 5,000원 상품권 하나 더 준다. 해단은 제외하고, 해단 아까 받았으니까 또 주긴 좀 그렇다. 다른 친구한테 양보하자. 물론 맞추면 굉장히 칭찬해줄게 내가. 자, 이게 뭔지 명칭과 이거 연도까지 이게 언제 나왔는지 우리나라에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 굉장히 많이. 이거는 꼭 알고 있어라. 연도까지. $5,000원이 너무 믿기가 너무 적나? 10,000원으로 올리면 이제 확 맞추려고 할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알려줘. 같이. 자, 5, 4, 3, 2, 1, 땡. 이거 어떻게 해? 일단 요거 명칭은 치안유지법이고 연도는 1925년이야.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피머니 상품권을 반으로 찢어서 반씩 줄게. 둘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할까? 아니면 요거 넘기고 또 이제 내가 수업하는 거 봐서 또 기회 한번 줄게. 알았지? 안 받아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안 줄 거야. 그래서 요거 치안유지법 얘기하는 거야. 1925년 거. 유상매인, 유상분배. 요거는 남한의 농지개혁. 1950년에 시행된 거지. 답은 1번. 조선시대를 묻는 거야. 조선시대 걸 찾으면 되는데 요 두 개는 너무 같잖아. 이건 고려시대고 이거 조선이긴 한데 너무 뒤고. 사실은 조선도 아니지. 대한제국이지. 답은 1번.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너희들 이제 조선 후기를 많이 배웠을 거야. 근데 그 중에 이걸 안 배웠을 리가 없어. 보면 진주에서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서 뭐 가옥을 불사르고 삼정의 문란에 대해 항의를 했다. 두 번째, 임술련에 뭐 백성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임술농민문기. 이게 1862년이지. 이 임술농민문기 중에 이제 이 진주농민문기도 포함이 되겠지. 크게 봐서. 그랬을 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를. 근데 일단 9번이잖아. 우리가 고대한 문제, 삼국시대 두 문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 세 문제, 나머지 네 문제는 조선시대. 즉 10번까지는 조선시대야, 대충. 9번이니까 조선시대야. 근데 번호가 가면 갈수록 조선 후기로 가겠지.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마이너스 하나니까 조선 후기를 물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답은 5번이지. 임술농민봉기 자체가 조선 후기에 발생한 농민봉기니까. 그치? 신라말 지방호족의 성장, 뭐 장보고 등이 대표적이지. 고려전기의 문벌기도사회 동요. 대표적인 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고려 후기 삼별초의 항쟁. 이 삼별초가 나오면 함께 가장 잘 나오는 게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겼다가 제주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라는 거. 조선 전기 훈구와 사림의 대결. 그래서 붕당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떠한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가. 요거 굉장히 잘 나오겠지. 그치? 답은 5번.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야, 시기. 근데 10번이네. 대충 문제를 보지 않아도 이거는 조선 후기 시대겠구나 라고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네. 근데 그거 몰라도 문제를 읽어보면 되네. 7패, 2현 이런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야. 내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야.
통공 정책, 이거 신해통공 얘기하는 거지. 신해통공 정조 때 실시된 거. 그래서 금난정권이 폐지가 되었다. 유기전 빼고, 그치? 당연히 조선 후기를 의미하는 거고, 조선 후기 때 내용을 찾아보면 답은 1번이 되겠지. 그치? 봉오동 전투, 이거 1920년이잖아. 일제강점기 때. 화백회의는 신라시대 너무 앞으로 갔다. 그치? 지금 10번인데, 조선인데. 4번 서울올림픽 1988년. 경부고속국도 이거 1970. 이건 내가 연도까지 내가 강조했을 거야. 수업 시간에. 그치? 답은 1번. 이렇게 터무니없이 나온다고, 문제가. 문제를 조금만 읽어보고 이 수능 한국사를 시스템만 조금만 알아도 이 문제는 진짜 안 보고도 풀 수 있다는 거지. 답은 1번이고 그거 그냥 끄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밑줄 친 창의군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11번 넘어갔잖아. 근대사 시작이야. 근대사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이야. 일제강점기 전까지.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이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창의군의 영수 전봉준 끝났네. 전봉준 나오면 이거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야. 동학농민운동. 얘기 잘했어. 다은이가 방금 이인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많이 캐치하려고 했어. 잘한 거야. 동학농민운동. 이걸 보고 이인영이라고 했다는 거는 역사를 공부를 잘한 거야. 이번에 다은이 역사 잘 나오지 않았냐? 아닌가? 어쨌든 자 일단 전봉준은 이거 하나 보고 동학농민운동 찍고 그 다음에 답을 우금치전투로 찍으면 문제 없어. 베트남 전쟁 이거 박정희 때. 안시성 이거 저기 고구려 시대 때. 그치? 한산도 대첩 이거 임진왜란. 인천 상륙작전 이거 6.25 때. 그러니까 이 11번 근대사에 맞는 거는 5번밖에 없는 거야. 시대적으로만 봐도. 시스템적으로 봐도.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강조하고 좀 분석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야. 봐봐. 이인영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보통 이 창의군이라는 게 나오면 보통 13도 창의군을 많이 얘기해. 보통 문제에서 빈도수로 보면.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은 뭐 정리의병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끌었던 이인영 총대장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봉준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쉬운 거야. 동학농민운동.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전봉준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읽어보는데 이렇게 일본이 핍박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무릅쓰고 은혜에 보답해서 이제 창의군과 함께 의로서 다한다. 그리고 여기 가보년 이것도 없다면 전봉준과 이 가보 이게 두 개가 없다. 가보가 없다. 만약에 이 두 개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동학농민 운동으로 캐치하는 사람은 진짜 별 없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1번에 정리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써놓고 여기에 우금치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써놨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은 1번 찍었을 거야. 왜냐면 창의군 나오면 보통 이렇게 가거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 역사적으로. 수능 한국사 모의고사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충분히 조금만 바꾸면 문제를 난이도를 엄청 높일 수가 있어. 근데 전봉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요즘 여론이 너무 한국사 쉽게 나온다. 이거 배우는 거에 비해서 시험 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 시험 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변별력도 없고 시험을 왜 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시험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한테만 돈을 얼마나 주는데. 그리고 이 한국사 문제지를 얼마나 많이 인쇄를 할까. 기타 등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이따구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 이걸 학생들 보게 한다고? 의미가 없어.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난이도를 하나 높인다. 그러면 아마 요거까지는 줄 거야. 가보. 왜냐면 보통 가보년은 1894년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한 거니까 연결시키면 동학농민 운동이겠구나. 이렇게 캐치할 수 있다고.
물론 전봉준까지 쓰면 이거는 완전 쉬워버리는 거고. 그래서 내 이 창의군에 많이 주목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제 변별력이 생기고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공부한 학생한테 좋은 게 돌아갈 수 있잖아. 공부를 한 학생이랑 공부를 안 한 학생이랑 공부를 조금 한 학생, 이 세 부류가 똑같은 결과를 받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정의롭지가 않겠지. 그치?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지. 답은 5번. 자, 12번.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일까? 가락지를 빼서 땡땡 운동에 참여하자. 나랏빛 1,300만 원 끝났네. 내가 키워드 많이 얘기했었지. 대구 서상돈 1,300만 원 대한매일신보 지원. 국채 보상 운동이고 답은 당연히 여기 딱 나와 있네. 4번.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네. 답 4번. 나머지는 다 아니지, 그치? 별 볼 거 없을 것 같아. 다음 13번. 이 조약, 이 강제로 체결된 시기. 역사 문제 풀 때 혹은 역사 개념 공부할 때 항상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옆에 뭐 1894 뭐 이런 연도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안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쭉 읽고 넘어가. 이 개념을 보고 이 숫자를 읽고 넘어가는데 1초 정도밖에 안 걸려. 근데 그 1초 보고 넘어가냐 보고 안 넘어가냐 그 작은 틈이 정말 나중 가면 엄청난 틈이 돼. 엄청난 격차가 된다고. 꼭 볼 수 있길 바래. 그래서 이런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 거야. 물론 지금은 쉽게 나오니까 이 시기의 텀이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답 찾기 쉬워. 근데 이 시기의 텀이 조금씩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가 문제 풀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근데 일단 이 조약이 뭔지 찾아보자. 이 조약을 보면 땡땡땡땡땡 이거 보다가 어떤 게 나오나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끝났네. 외교권 박탈하면 을사조약. 그치? 을사조약이니까 을사조약은 1905년이네. 답은 라겠네. 그치? 을사조약 체결됐어. 억울해. 고종이 헤이그 특사 파견했네. 걸렸네. 걸렸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었지. 그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14번. 다음 절에서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동포여 하면서 독립선언. 근데 여기 뭐라 돼있어? 기민연. 끝났네. 그리고 파리강화회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제창 3.1운동.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지. 이 3.1운동을 계기로. 그래서 3.1운동에 의의가 많지만 그 중에 내가 교재에 5개를 적어놨고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3.1운동이다 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야. 답은 5번이 되겠고 4.13 호원조치 이거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지. 그치?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 너무 뒤로 갔지? 14번이야. 14번. 근데 여기 있는 6월 민주항쟁 4.19 혁명은 현대사잖아. 현대사는 세 문제 정도가 나와. 그러면 18, 19, 20번에서 나온다는 소리야. 14번이면 아직 현대사가 나올 때가 안 됐어. 빼버리면 돼. 답은 5번이 되겠고. 다음 15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가를 보면 순종의 서거 하면서 6월 10일 날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이거 1926년에 발생한 60 만세 운동이 되겠네. 여기 보면 1929년 학생들의 충돌로 광주 지역 학생들은 하면서 시위를 전개했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겠네. 그러면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시기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답은 신간회밖에 없겠지. 1번. 신간회가 1927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많이 수업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고. 근데 60만세 운동은 지원하지 못했다. 왜?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60만세 운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이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지원했다라고 낚는 문제가 나오더라 가끔. 그래서 낚이지 마라 라고 내가 많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야.
그 맥락인 거야. 결국 이 순서를 알아두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답도 1번으로 찾을 수 있을 테고, 남북협상 이게 현대사잖아. 아직 나오기 일러, 그치? 나머지는 이제 자유시 참변은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일제강점기 때 이 전이지, 그치? 1920년, 21년 그쯤이잖아. 자유시 참변이.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86년, 1886년 그 학교 세운 거, 공국기금처는 1차 가부개혁, 1894년. 16번 풀어보자. 밑줄 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읽어보면 우리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김구 키워드 하나 나왔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 일본 왕한테 폭탄을 던진 사람은 그렇지. 이봉창 말고 없지. 이봉창, 김구, 그리고 김구가 없었어도 여기 백범일지라고 있잖아.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체는 김구가 만든 이봉창이 속해 있던 한인 애국단이구나. 이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한인 애국단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봉봉 브라더스밖에 없잖아. 봉봉, 이봉창, 윤봉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리고 한인애국단 관련해서 봉봉 브라더스, 이봉창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거. 그 다음에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이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근데 이걸 누가 봤지? 그렇지.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가 봤지? 그 장제스가 뭐라 그래? 와, 중국 청년 100만 명이 하지 못한 일을 너가 해냈다. 너 어디 소속이냐? 했더니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중국 국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겠어.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을 이걸 창설해서 이제 항일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제 한인애국당 관련된 그 이야기,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여기 보면 예송을 전개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 그치? 한성순복, 이거는 1883년도인데 지금 우리 16번이면 근대사 중에서도 끝쪽 바라보고 있는 거야. 끝쪽이라 하면 광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기상 너무 맞지가 않지. 관민공동회 이거 독립협회 1897년도 뭐 그쯤이겠지. 98년도네. 98년도 역시 시기가 안 맞고, 청해 선진물 수용을 주장했다. 요거는 19세기에 이제 나타난 뭐 북학론 이런 게 되겠지.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번호가 가면 갈수록 시기는 흘러가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근대사가 7문제가 11번부터 나오기 때문에 17번까지 보통 나와. 근데 16번이면 근대사 끝물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걸 모두 고려했을 때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16번 풀어봤고, 다음 17번 봐보자. 17번. 밑줄 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 일제 정책 시기를 묻는 문제는 딱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시기를 10, 20, 30. 그 중에 뭘까? 이걸 맞추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키워드로 중일전쟁 이후라고 나와 있네.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30년대를 물어보는 거겠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 국가총동원법. 1938년도에 제정된 거지.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이거는 1930년대를 물어보는구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의 대표적인 정책 내용이 황국신민화 정책이고, 그 내용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1번의 황국신민서사 암송 강요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2번의 구조소경, 이거 신라시대 신문왕 업적이잖아. 너무 앞으로 갔어. 3번 홍범 14조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반포된 거지. 요것도 1894, 가보개혁 1894는 연도까지 암기하면 좋아. 시기가 너무 안 맞네. 영정법, 영정법은 조선시대 거잖아. 그치? 인조,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것도 신문왕. 2번과 5번은 같은 신문왕, 같은 신라 시기를 묻는 거기 때문에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다. 굉장히 쉽지?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 보자.
이제 18번, 19번, 20번 이 세 문제는 이제 대체로 현대사 문제가 나온다.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자, 보면 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대사 초기의 회의? 별로 생각나는 게 없을 거야. 그치? 한두 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오네. 그치? 이 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뭐 질문서를 준비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회의라는 거네. 현대사 중에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 이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답은 3번. 모스크바 3상회의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 시간에 알려줄 때 뭘 강조했었냐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즉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 미영중소가 최고 5년간. 세 번째,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이 나오면 답은 이 신탁통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답은 3번. 헌의육조, 이거 마찬가지로 독립협회지? 그치? 관민공동의 결과로서 나온 게 헌의육조였잖아. 개성공단, 이거 2000년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내용이지. 4번.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우리가 배웠던 특사는 하나밖에 없잖아. 헤이그 특사. 을사조약 이후지. 그치? 5번.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등으로 결렬되었다. 요거 국민대표회의 1923년.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많은 위기를 겪게 되자 이대로 괜찮은가? 임시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회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 회의라는 거를 개최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 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고 그 두 파가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대표 회의가 결렬되지. 그래서 5번은 1923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다.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잘 해야 돼. 키워드를 통해서. 다음 19번. 다음 민주화 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연표가 나오는 문제는 이 연표가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기, 그 연도를 잘 알면 좋은데 그 연도를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이 시기의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들이 풀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그게 바로 역사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 연표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나가. 뭐 정말 어려우면 뭐 10년 단위로 좁혀갈 수도 있겠지. 5년 단위, 1년 단위, 뭐 몇 개월 단위로 뭐가 앞이고 뭐가 뒤냐. 너무 어렵게 출제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면 유신 독재의 연장인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광주 민주 시민들입니다. 뭐 개헌군도 나오고 광주 시민이 나온다. 요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지.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발생했잖아. 12.12 사태 이후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전. 마가 정답이 되겠네. 그치? 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함께 풀어보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이번 수능 20번 문제야. 정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자.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20번이잖아. 20번. 현대사 마지막 문제야. 그러면 되게 뒤쪽이겠네. 그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가장 가깝겠지? 자, 그런데 당백전을 발행했다? 이거 흥선대원군 거잖아.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문제에 나온다면 11번, 12번 이쯤에 나오겠지. 근대사 시작. 그게 흥선대원군이니까. 도병마사? 이거 고려시대 거잖아.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가 20번에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남과 북, 유엔
한반도 비핵화 통일, 이 통일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시대일 리는 없잖아, 그치? 노비연금법도 광종 때, 고려 광종 마찬가지지. 그래서 고려시대를 찍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물론 흥선대원군을 찍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역사를 몰라도 이것만 읽어본다면,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거 세종대왕이잖아, 이종무 보내서. 이것도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이 지문을 읽고 찍을 수는 없는 거야. 5번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뭔지 몰라도 그냥 남북기본합의서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몰라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여러 가지를 배웠지. 그 중에 이 내용이 이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다 노태우 때 실시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게 맞냐? 우리 수험생을 뭘로 보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자, 그 답은 5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 수능 한국사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단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경적 필패라는 부분이야. 경적 필패. 이게 뭐냐면 가벼울 경에 적자. 그 다음에 반드시 패할 패.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배한다라는 거야.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여기서 미끄러질 수 있는 거야. 물론 한국사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의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방심을 하다가는 패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정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적필패라는 말을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뜻이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희들도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했잖아. 앞으로 이제 고2, 고3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이 남았는데, 고1 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뭐 고1이라는 1년 동안의 그 시간을 잘 지낸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지낸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굉장히 아쉽게 혹은 안 좋게 보낸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안 좋게 보냈다면 마음이 안 좋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주저앉을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다면 정말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해. 그 중에 1년이 지난 거야. 앞으로 2년 남았어. 근데 1년 못했다고 아 나는 안 돼. 아 나는 다른 길을 택해야 되나? 이렇게밖에 고민하면서 2년, 3년 고등학교 2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안 좋게 보낸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고1 때 비록 못했을지라도 주저앉았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눕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속도는 느릴지라도 도착점을 향해서 천천히라도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결국에는 도착점에 도달하고 그 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즐거운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비록 즐거운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 주저앉았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간 그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에 많은 경험이 되고 많은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공하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성공 경험이 있냐, 이게 많은 영향을 미쳐.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성공 경험이 있었지, 그걸 바탕으로 더 높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 갖는 성공 경험의 그 첫 번째를 이 한국사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어. 한국사 굉장히 쉽게 나와.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맞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물론 그 고득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지금 있진 않지만 이 한국사를 공부해서 공부한 대가로 이만한 좋은 결과가 나온다란 그 성공 경험을 너희들이 한국사를 통해서 얻고 이거를 기반으로 다른 과목도 그래 공부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그 성공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메이크업, 뭐 헤어,
뭐 여러 가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꿈이 많잖아.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긍정적으로 노력해서 결과를 이뤄낸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오늘 수능 한국사 분석은 이번 시간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내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 오늘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어. 1년 동안도 정말 고생 많았고 오늘 12월 31일, 30일, 내일이면 12월 31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2021년 1월 1일 여러분들과 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날이 되겠네. 18살 되는 거 정말 축하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도 너희들 앞길에 많은 꽃길이 열리길 바라고 내가 그 뒤에서 많이 간절히 바랄게. 그리고 또 궁금한 거나 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잘 대답해주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